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같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곧 만날 수 있겠죠. 어, 공부는 스스로 할 때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고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지리 공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로서 먼저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 하나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안내는 수업 계획, 평가 계획, 그리고 그 평가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 한글 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메일 주소는 1학년 때 사용했던 주소와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글 수업방이 있는 만큼 그 수업방에서 연결되는 이메일로 선생님께 연락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수업 코드 뭐 알고 있는 사람들 많겠지만 현재까지 현재 지금 다 들어온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63명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65명에서 2명이 안 들어온 거죠. 2명 곧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방에 여러분 학급의 수업 자료가 올라가긴 할 테지만 세계지리와 관련된 수업 내용은 여기에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테니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한글 파일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가 배부가 늦어질 것 같아서 우선 여러분들이 좀 보시도록 이렇게 이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곧바로 그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OT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페이지를 넘겨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주에 한 2개 정도의 수업 컨텐츠가 나갈 거고, 그 컨텐츠 하나에는 이와 같이 녹화 영상으로 한 20분 내외,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제가 한 2~3개 정도 제시가 되는 형태로 계속 탑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한 주에 그 올라오는 수업 컨텐츠를 잘 학습하고요. 출석하기는 그 학급반에 그 게시된 그 게시글에 댓글 다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어떤 과제에 대한 그 제출 여부를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서 잘 학습 내용을 숙지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언제 등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등교에서 살펴볼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서 수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리고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평가는 이제 지필평가를 한번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수행평가로 이제 60%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안이 지금 시급하고 정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또 변동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그에 따라서 잘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업 일정은 이렇게 일단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이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일단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4월 달 걸 먼저 좀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오리엔테이션과 세계 번역 부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세계와 지역화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걸 다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수행평가를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활동, 2주에 이루어지는, 온라인상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그 과제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없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수행을 하는 정도가 이제 등교가 되면 이제 이어서 이어지는 프로젝트 활동에 아주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1학년 때도 해봤겠지만 컴퓨터를 가지고 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료조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 오게 되면 한 사람당 한 대의 PC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조사 활동을 하는데 최적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사전 수행 활동으로 준비 활동으로 이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 준다면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활동이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는 내용을 이제 평가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평가 계획 역시 변동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0% 해서 30%를 프로젝트형이고 나머지 30%를 탐구 실습형인데 탐구 실습형은 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과제들을 그냥 수행하고 성실하게 임하기만 한다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요. 이제 프로젝트형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보시면 이 활동 목적, 활동 내용, 활동 단계, 활동 평가 항목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활동 목적으로 첫 번째, 이제 진로 및 진학에 맞춘 세적 입력 내용과 근거 마련입니다. 세계지리를 잘 배워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성적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기재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한데 우선 여러분들은 이제 이공계 계열로 진학할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그것보다 세특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거의 한 6년, 여러분 포함하면 6년 가까이 3학년을 지도를 해오고 있는데, 결국 성적은 크게 여러분들의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특에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나 어떤 진학과 관련된 내용이 연계되어서 서술되어질 수 있다면, 바로 그게 굉장히 요긴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 프로젝트의 그 과정들을 잘 수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점수를 덜 받고 더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세특이 기재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 기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 기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활동들, 그리고 진로와 진학과 연계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지리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이공계와 관련된 진로와 진학과 관련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사실 선생님한테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로 이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계지리를 배우는 목적, 세계의 지역을 이해해보자라는 의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리와 여러분들의 전공을 좀 연계한다, 즉 그걸 융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러한 다양한 융합적 사고, 융합적 조사 활동에 대한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특이 적히면 이런 경험을 했구나라고 사정관들이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공간정보 활용 프로그램을 여러분 좀 이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활동 내용은 5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과학 서적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그런 책에서 탐구할 주제 선정과 인용한 글 부분을 발췌합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례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참고할 책의 인용 부분을 발췌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탐구 주제의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지역 선정 및 내용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글에서, 인용한 글에서 그런 공간과 관련된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조사한다. 이게 들어감으로써 이제 세계지리에서도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구 주제에 대한 수과학적 내용 조사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좀 돋보이고 싶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어필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세특에 표현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배경 지역의 세계지도를 직접 제작하게 할 겁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앞서 활동 목적 4번의 공간정보 활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는 거죠.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씩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내를 받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접하고 안 접하고의 차이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고등학교 때 접할 수 있다면 어, 무한한 분석 툴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응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경험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표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단계는 이렇게 이제 6개 단계로 하려고 하는데, 이 6개 단계는 이제 100%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정해서 단계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다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해보려고 하는 프로젝트 단계는 이겁니다. 탐구 주제 및 지역 선정, 그다음에 주제 및 지역에 대한 내용 조사입니다. 그래서 요 자체에 대한 수행 결과를 그 시간에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출석 이제 등교 수업이 되면 그때 프로젝트 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전 활동으로서 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면, 막상 오면 컴퓨터로 조사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1인당 한 대의 PC가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뭐 활동성에서 끊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PC를 지금 개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제가 또 온라인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항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항목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수행 평가는 이제 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제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류세를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인도네시아 토양 침식 방지 사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가 이제 공간적 표현이고 토양 침식 방지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 그 책의 인용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전공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한 거죠, 제가. 그래서 목차가 이렇습니다. 들어가며 토양 침식 현상, 인도네시아 자연 환경, 이 부분이 지리적 설명이고요. 베티버라는 식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생명과학과 관련된 그 전공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전과는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베티버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은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친구들도 이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며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소개하는 거죠. 인류세의 모험. 가이아 빈스라는 분이 쓴 책이고, 과학책입니다. 과학책. 여기에는 이제 인류세를 맞이하여 전 세계가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생님이 한 절반 정도 읽어봤거든요. 인류세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처음 제시한 겁니다. 네이처에 기고를 했네요.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현세를 의미하는 충적세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배웠는데,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 인류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미 이제 전 지구적 힘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정도로 어떤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세 우리는 이미 전 지구적 과정을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어떤 과정에서 조금만 더 바뀌어도 인간에게 재앙이 닥칠 수 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바로잡을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실제 발췌한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이걸 첨부 파일로 옮겨 놓을 테니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이 베티브를 심어가지고 뭔가 침식을, 토양 침식을 뭔가 보호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토양 침식이 뭔지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형이 있고 이러한 이제 사례들이 있다. 시각 자료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지도를 여러분들 또 제작을 하는 겁니다. 직접 공간 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IS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방위표 넣고 축척 넣고 여러분이 연구 대상 지역을 선정한 이 지역을 그리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제 자연 환경 부분,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세계지리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자연 환경 부분, 그다음에 토양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내용들도 역시 지리적인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지구과학적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리적 내용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내용으로 이제 베티브가 뭐냐? 인도네시아에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게 사용하는 이 식물. 또 보시면 뿌리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뿌리가 어마어마한 거다는 것은 토양의 지지력이 매우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티브를 이제 소개하는 거죠. 이제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지금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영상도 보여줄 수 있고 쉽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사례를 참고로 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세척에 무엇을 이제 적을지 어떻게 나 자신이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에 가고 싶은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취해 있기 때문에 세계지리라는 과목에서도 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봤다. 이런 것도 내가 연결 지어 봤다. 어차피 지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지리만 보이고 역사에 관심만 하면 역사만 보이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 생명과학 그럼 나는 계속 세계지리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되어 보인다라는 것을 강조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지리 과목이다 보니까 공간적 배경으로서 어떤 지역이나 장소, 공간, 뭐 나라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면 되는 거거든 조건이.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책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읽었던 책들 다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대목에서 한번 활용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구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업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 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책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셔갖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 페이지입니다. 요 페이지부터 올라갑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일단 PPT를 한번 보시고요. 같이. 구원역이라는 게 뭐냐? 세계를 나누는 가장 큰 규모의 공간적 단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동질화되어 있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것으로 차별화되는
바로 그렇게 고획화되는 공간, 그걸 권역이라 하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공간적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스케일이죠. 그리고 이 권역의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구분 사례를 보시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뭐 기후별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건조, 고산 기후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또 종교로 크리스트교 신자가 많은 곳, 불교 신자가 많은 곳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구분의 지표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제 기후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열대 기후, 그리고 건조 기후 노란색, 그다음에 녹색 온대 기후. 이건 국가별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대륙별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기후라는 지표에 따른 구분. 이런 방식도 있고 또 건축 재료로 전통 가옥에 사용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돌이 많은 곳, 흙이 많은 곳, 뭐 벽돌을 사용하는 곳들, 이런 통나무, 여기에 뭐 타이가가 많으니까, 타이가 지역이니까, 침략 수리임대죠. 그런 통나무, 캐나다도 그럴 거고, 이렇게 전통 가옥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가지고 세계 지역, 권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역 구분 방법에는 또 한 가지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권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복합 지표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 개 다양한 복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권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권역들 사이에 경계는 그러면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권역의 특성이 혼재된 지역이 존재한다는 그 지역을 점이지대라고 합니다. 점점 변하는 지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지리적으로 구분하면 이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구분되지만 문화적 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라는 구분 방법을 씁니다. 일단 명칭도 좀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문화적 구분에서 앵글로 아메리카는 우리가 국가로 얘기하자면 미국과 캐나다고요. 나머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라틴 아메리카로 분류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파나마 지역이라 해서 그 수에즈 운하처럼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가장 그 중간에 이렇게 얇은 부분이라 해야 될까요? 대륙의 그 부분에 그 경계로 해서 파나마 국가를 경계로 해서 그 위쪽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렇게 지리적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이 두 지역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건조 문화권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복합 지표로 권역을 구분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중해 지역을 이제 점이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 건조 지역이 겹쳐져서 나타나거든요. 중앙아시아도 그렇죠. 러시아, 그 다음에 건조 이슬람 문화권이 같이 겹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카리브해 연안, 중앙 아메리카라고도 얘기하는 카리브해 연안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인들의 어떤 문화와 그리고 아메리카의 원주민의 문화 그리고 백인들의 문화가 매우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점이지대를 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학년 때 배웠던 세계 문화권을 떠올리시면 이 지도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랄 산맥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국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흑해와 여기 백해를 이은 이 선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월리스 라인이라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다음은 여기 보면 월리스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한 부분인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아시아에서 많이 발견되는 동물, 오른쪽은 오세안에서 많이 발견되는 동물의 종이 구분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오세아니아와 아시아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월리스 라인입니다. 그래서 월리스 라인은 분이 생태학자겠죠. 이분이 나눈 구분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면 이제 메일이나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계와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단원의 1단원입니다. 소 1단원, 가장 첫 번째 단원 내용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